우리가 비즈니스 영어를 할 때요. 그게 이메일이든 통화든 면접이든 미팅이든 어떤 말을 얼만큼 정중하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정중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무조건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카드가 있어야 돼요. 이 카드가 있으면 상황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골라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이 포멀리티에 관해서 가질 수 있는 9가지 카드를 전달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러면 사내에서 문서 검토를 요청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고 9가지 포멀리티로 나눠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review the document for me. 우리가 보통 동사를 앞으로 먼저 얘기하면은 어떤 형이라고 얘기하죠? 명령형이라고 얘기하죠. 명령형으로 시작하는 게 가장 직접적이고 덜 정중한 표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무례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가 상사이고 혹은 내가 더 높은 직위의 사람인데 무조건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하는 것도 옳진 않을 수 있어요. 혹은 관계에 따라서 혹은 그냥 너무 급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명령형으로 동사를 먼저 앞에 내서 얘기하는 것이 1단계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줄래? 검토해줄래요? 이 정도 느낌으로요. Will you review the document for me?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좀 직접적이고 정중하지 않은 이유는 검토해줄 수 있어요? 혹시 해주실래요? 이렇게 해줄 수 있냐가 아니라 해줄래? 느낌이라 그래요. 상대방에게 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약간 암묵적으로 상대방은 해줄 수 있으니까 해줄래요? 라고 물어보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can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해줄 수 있어? 이 정도의 느낌이죠. Can you review the document for me? 라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게 세 번째고요. 우리 can보다 좀 더 정중한 표현이 있죠. 뭔가요? could예요. Could you review the document for me?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혹시 문서 좀 검토해 주실 수 있나요? 정도의 느낌이에요. 우선 우리가 비즈니스 영어를 배운다고 하면은 혹은 이제 첫 발을 내디뎠다면 이 네 번째 스텝부터 꼭 시작하시길 바래요. 보통 관계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중해야 하잖아요. 덜 직접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최소한은 could로 시작하는 표현을 한다라는 것만 꼭 알아두시고요. 다섯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mind란 동사를 쓸 거예요. mind는 꺼리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걸 쓰면 Would you mind reviewing the document for me?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보통 또 정중하게 물어볼 때는 Would you mind?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혹시 제가 이렇게 한다면 신뢰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해요. 이제 여섯 번째인데요. 이제 여섯 번째부터는 정중하게 부탁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섯 번째 스텝은요. Do you think you could review the document for me? 혹시 문서 좀 검토해 주실 수 있나요? Do you think you could? 라고 물어보는 게 여섯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는요. 우리 아까 스텝 5에서 썼던 mind라는 동사를 다시 한번 써볼 건데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덜 직접적이고 더 간접적이에요. 일곱 번째는요. Would you mind very much reviewing the document for me?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Would you mind very much? 혹시 정말 이게 꺼리시지 않을까요? 이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정중하죠. 그래서 이거를 한국어로 조금 표현해보면 혹시 이 문서 검토해 주시는데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이 정도의 느낌이에요. 스텝 8입니다. 8은 이제 앞에 뭔가 조건이 붙을 거예요. 혹시 큰일 없으시면 혹시 시간 좀 나시면 이거 좀 해주실래요? 이런 느낌으로요. 스텝 8은요. If it's not a problem for you, could you review the document for me? 앞에 조건이 붙었죠. 혹시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해주실래요? If it's not a problem for you, could you review the document for me? 이렇게 뭔가 부탁을 하거나 요청을 할 때 앞에 혹시 큰일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시간이 있다면, 혹시 그 전에 일이 끝났다면 이런 조건이 붙으면 더 조심스러운 정중한 표현이에요. 이제 아홉 번째 마지막으로 가장 정중한 표현입니다. 가장 정중한 표현은 제가 생각했을 때 혹시 시간 좀 되시면 이것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정도의 표현이에요. 아홉 번째 마지막 스텝은요.
If you happen to have time, could you review the document for me?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이것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보는 거죠. 우리가 happen to 라는 동사를 또 써봤는데요. happen to는 혹시, 마침 이런 표현이라서 if you have time 이게 아니라 if you happen to have time, 혹시 마침 시간이 되신다면 이것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가장 직접적인 표현이랑 가장 간접적인 표현을 알아봤는데요. 이 9가지 표현을 모두 알고 있으면 상황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골라 쓸 수 있을 테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웬만하면 일적인 관계,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스텝 9부터 시작을 한다. 근데 동료 관계 가까운 사이면은 뭐 1, 2, 3 다 상관없어요. 그리고 또 이 포멀리티라는 게 나만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과의 역학이라서 상대방은 또 어떻게 표현을 하나 이런 것도 잘 관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9개의 카드를 항상 마음에 갖고 다니면서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하거나 요청을 할 때 이 중에서 가장 무언가 적절한가 라는 것을 계속 생각해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선택을 하는 때가 올 거예요. 그때까지 이 카드들을 잘 염두에 두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비즈니스 영어로 찾아뵙겠습니다.